안녕하세요. 세포동 행복부동산 BDS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차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담 사례 중에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만큼 상담이 많다는 얘기는 상생 임대주택 운용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오늘 내용은 특히 2023년과 2024년 내에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총 15가지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는 뭐든지 개념과 요건을 먼저 파악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생 임대주택은 이 개념과 요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생 임대주택은 취득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취득이라는 것은 잔금을 치렀거나 아니면 등기 이전된 이유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실행하는데, 이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그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그 계약 기간은 1년 플러스 1년에도 관계없고 1년 6개월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6개월 계약을 이제 넘어서서 두 번째 계약으로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최소한도 그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간에 우리가 보증금 인상인데, 이 인상률이 5% 이래야 된다. 이게 최대 5%까지 인정된다는 얘기 되겠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간에 임차인은 변경돼도 관계없지만 임대인은 꼭 동일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금이 주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항으로 임대가 개시돼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항으로 우리가 상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꼭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된다. 이렇게 7가지 요건을 딱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면은 상생 임대주택 여부 판단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15가지 사례를 하나씩 볼 텐데요. 이 사례 보기 전에 먼저, 자, 상생 임대주택에 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상담이 많을까? 우리가 혜택과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혜택은 딱 잘라서 거주 요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나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거주 의무가 있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우리가 표 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은 이 2년 거주 요건을 다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혜택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방에 거주면서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나 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거주할 수가 없는데, 이 상생 임대주택으로 하면은 2년 거주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또 거주주택 비과세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생 임대주택은 또 다른 특징도 가지게 되는데요. 한 3가지만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 아파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절세를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제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이 상생 임대주택을 하면은 아파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표 2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과 달리 등록이나 보고 의무가 일체 없고요. 정말 간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도세 소득 신고 납부할 때 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딱 갖춰놓고 우리가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한 그런 주택을 가장 최후에 매각하는 그런 실제 절세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15가지 사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자, 임대 계약 기간 중에 상속이 발생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상속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상속인이 그 임차주택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쓰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나 우리가 상생 임대차 계약이나 전부 다 우리가 별일이 없게 됩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 왜 안 됩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이나 직전 임대차 계약은 취득 후라는 조건이 붙었잖아요. 취득 후, 상속주택은 취득 후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매매 계약 후 잔금 전에 임대계약서를 썼다. 이 대표적인 질문이 많은 상황이죠. 실제 이런 경우는 많이 있고, 신축 아파트 입주할 경우는 신축 아파트 잔금을 우리가 이제 치르기 위해서 임대 계약을 해서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데, 이때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잔금 전에 이제 전세 계약을 했다 보면은 일반인 경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자, 조합원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조합원도 승계조합원과 원조합원이 있어요. 그래서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 이후에는 우리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공검사 이후에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임대차 계약 보증금으로 우리가 잔금을 치를 경우에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원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아파트 공사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크죠. 잔금 후에는 당연히 차이가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사항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관련 규정을 밑에 하단에 다 첨부를 했기 때문에 추가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자, 멸실이 발생했어요. 내가 상생 임대차 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재개발체 같은 경우는 멸실이 발생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이 2년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런 게 어떻게 없습니다. 무조건 2년 채워야 되고서 내가 1년 11개월 만에 멸실됐을 경우는 다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생 임대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 이 임대료 상승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또 매매 제약이 없냐는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생 임대 계약 2년을 딱 채우면 그 이유는 시세에 맞게 계약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의도대로 매매에도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 소유자의 임대 계약을 승계했다.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죠. 우리가 갭 투자할 경우는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 우리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전 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6개월 임대하다가 갑자기 내 사정이 발생해서 내가 직접 거주를 하게 됐어요. 거주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 다시 상생 임대 계약으로 들어섰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경우도 명확하게 인정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될까요? 네, 법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취득 후 하면은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사례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생 임대차 계약 또는 직전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비년 1년 플러스 1년도 되고 1년 6개월 플러스 1년도 되고, 최종적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변경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직전 임대차 계약을 2년 또는 3년 했어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 들어가는데, 상생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채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는 내가 직전 임대차 계약을 다시 1년 6개월로 변경하고 거기에 맞게 상생 임대차 계약을 동일 임차인과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는 이제 임차인이 조기 연출로 해서 2027년 1월달 이후에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 자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조기 종료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자, 임대 기간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가 일어났다.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증여 기간도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얘기라, 배우자는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생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다른 주택을 샀어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 똑같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효과를 인정해서 비과세 특례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상생 임대주택은 상속이나 아니면은 일시적 2주택 여러 가지 임대주택 이렇게 경합이 발생해도 다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째로 의외로도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 이 다가구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임대인이 그 다가구 주택 일부를 점유하고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이제 상생 임대주택인데 상속주택이 발생했어요. 첫 번째는 상생 임대주택 자체를 상속하는 경우, 여기는 상생 임대주택을 내가 운용 중인데 추가로 상속주택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경합에도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하락한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내가 이 전세 계약을 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을 운영 중인데 임차인이 막 사정하는 거예요. 지금 전세금이 뭐 급락을 해서 내가 과도하게 전세금 납부하고 있는데 이거 조정 좀 해달라 해서 이제 임대인이 통해서 그 보증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생 임대차 계약할 때 그 계약금의 기준은 뭐냐는 얘기죠. 바로 변경된 전세 보증금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 15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부동산 매매나 임대, 기타 부동산 전반에 관한 사항, 또 세금에 관한 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개포 행복부동산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